네, 오늘 목요일의 남자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그 최근 들어서 이제 원전 부품, 오늘도 이제 원전 관련 주가, 우리 손현정 캐스터도 한번 소개를 했는데 이 소형 원전 관련 종목들도 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재생에너지는 어저께 보면요, 미국의 수소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좀 힘을 못 쓰는 것 같은데 원전 관련주가 상승하는 게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예. 원전 관련주의 상승은 이제 아무래도 글로벌 탄소 배출 규제 이슈 때문에 원전이 이제 탄소 배출을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게 하는 발전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도 지원을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는 제 판단은 기대가 좀 과도하다입니다. 네. 가장 큰 이유는 원전 관련주들은 사실은 글로벌 산업 내에서 침체가 기록이 된 게 2011년 이후부터입니다. 일본의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나면서 원전에 관련된 시설들에 대해서 규제들 그리고 환경 이슈들, 안전 문제들 때문에 발전 비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풍력, 태양광, 천연가스 등 비교되는 발전 설비들하고의 발전 원가 차이가 3배에서 4배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전 산업은 가만히 놔두면 혼자서 지탱하기 힘들 정도로 지금 안 좋아 있는 상태인데요. 다만 이제 탄소 배출 감축 이슈들 때문에 지금 현재 오래되어서 다 이제 폐쇄해야 되는 원전들을 조금 더 길게 끌고 가겠다. 요 정도가 이제 각 글로벌 정부들의 스탠스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보면 마치 원전 시장이 다시 큰 폭으로 신설되는 원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지금 추세입니다. 아니까요. 글쎄 말입니다. 그 제가 보기에도 이제 그 사실은 이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탈원전 기류가 전환되면서 다시 원전 산업이 부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사실은 제가 방송에서도 사실 언급하기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원전을 찬성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어요. 네.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명백백하게 이렇게 딱 반으로 갈리고 있는데 뭐 부활하는 겁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면. 아니요, 부활하는 게 아니라요. 조금 네네. 전에 말씀드렸지만 네네. 폐쇄하는 것들 계획들이 네네. 조금 지연되는 건데요. 그 지연되는 이유는 앞으로 단기간에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재생에너지 설치가 너무 급격하게 일어나기는 사실상 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 갭을 메우는 브릿지 에너지원으로서의 원전이 그 정도의 역할 정도가 있는 겁니다. 네. 브릿지 에너지원이라는 그렇습니다.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로 완전히 넘어가기 전에 네. 천연가스나 원전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줘야지 그런 이제 시대가 오게 되거든요. 근데 발전원별 그 코스트, 네. 원가를 보면 네. 원전이 좀 싸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이제 아까 2011년 이후에 네네.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된 것이고요. 지금은 뭐 풍력, 태양광, 천연가스 대비해서 최소 3배에서 한 4~5배 정도 네네.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천 회사죠. 웨스팅하우스, 아레바 이런 회사들이 사실상 부도가 나서 지금은 다른 회사들한테 다 넘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우리 발전원별 원가 비교 표가 있을 텐데 그거를 보면 이제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여기 나오네요. 그 풍력이 조금 싸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뭐 이 풍력이나 태양광은 네. 해마다 계속 단가가 내려가고 있죠. 기술의 발전 때문에. 반면에 이제 원전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갭이 계속 이제 벌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바이든도 오래된 원전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면서 조금 끌고 가려고 지금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소형 모듈 원자로 있지 않습니까? SMR이라고 표현되는 거. 이것은 조금 말이 되는 거 아니냐. 효율적이고 안전하고 이런 측면이 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는데 우리 한병화 이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검증을 좀 받아야 됩니다. 아하. 왜냐하면 지금 SMR은 이제 막 디자인 인증 정도만 작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29개월 정도의 페이퍼 기간을 거쳐야 되고요. 그 뒤로 그걸 원자력 규제위원회에서 받아서
한 3년 정도 페이퍼를 갖다가 리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5년 정도 돼야지 이 허가를 갖다가 확실하게 나온다 안 나온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허가가 난 뒤에 최소 5년 정도가 걸려야지 건설이 완료가 됩니다. 그 말은 2030년 정도 돼야지 SMR이 과연 경제성이 있는지 안전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시장에는 마치 이 SMR발 굉장히 큰 수주가 나올 것 같이 그렇게 판단들을 조금 너무 빨리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꼭 좀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에 좀 혼선이 좀 있네요. 네. 사실 SMR은 8년 정도 검증이 좀 필요하고 하는데 좀 먼저 움직인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린산업 관련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 저번 주에는 또 간단하게 우리가 삼강 M&T 등 해서 우리가 말씀 좀 나눴습니다. 이번 주 그러면 좀 주목할 만한 종목이 어떤 건지 좀 말씀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제일 실적 잘 나온 종목 하나 있죠. 그렇습니다. 뭐 실적이 다 발표가 됐는데 네. 저희들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서프라이즈가 나온 종목이 2개가 있죠. 제 종목 중에서 DI 동일 뭐 여러분한테 이미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네. 원래 DI 동일을 올해 지배주주 순이익을 제가 223억 정도로 예상을 네. 했는데요. 1분기 실적이 이미 한 93억 정도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추정치를 322억으로 지배주주 순이익을 상향을 했고요. 네. 이 상향한 거에 따르면 올해 실적 기준으로 PER이 13배, 14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지배구조 순이익이 1분기 얼마 나왔다고요? 93억 나왔습니다. 93억이 나왔는데 연간 추정을 322억으로 보수적으로 했습니다. 왜 이렇게 보수적으로 하셨습니까? 항상 이제 4분기에는 비용 반영도 좀 하고 뭐 네네.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충분히 지금 정도 수준의 실적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하시면 네. 굉장히 무방하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DI 동일이 그 알루미늄 박 네. 그러니까 전기차에 들어가는 소재를 하는 거는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 네네. 근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원래 DI 동일은 섬유 회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휠라 홀딩스, 뭐 영업무역 이런 회사들을 다 보면 아시겠지만 실적이 뭐 300%, 400% 성장했어요. 네. 근데 DI 동일의 섬유 부분은 성장을 얼마큼 했습니까? 굉장히 많이 했죠. 작년에 DI 동일이 15억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1분기에. 네. 근데 이번 분기는 5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배터리 쪽 알루미늄 박도 영업이익이 거의 40% 이상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전체 영업이익의 50% 이상이 배터리 쪽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터리 소재 회사로 우리가 충분히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다른 배터리 소재 회사들이 PER 기준으로 올해 기준으로 한 40배 근처, 네. PBR은 뭐 3배에서 4배 사이거든요. 네네. 근데 DI 동일은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죠. 그리고 또 DI 동일이 반도체 장비가 있습니다. 플라즈마 텍이라는 삼성 반도체 독점적으로 납품하는 이 반도체 라인의 환경 설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가가 굉장히 싼 영역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목표가가 33만 원으로 되어 있으신 걸로 네. 알고 있고요. 지금 DI 동일이 과거 수십 년 동안 IR 활동을 전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좀 한다는 얘기가 뭐 들리곤 있는데 제가 참여는 직접 못 해봤어요. 그 다음에 사실은 그 거래량이 굉장히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 그러면은 그런 그 거래량을 확대하거나 IR 활동을 좀 더 열심히 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 같은 것들이 좀 기대가 됩니까? IR을 뭐 전혀 안 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뭐 약간 소극적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최근에는 기관들의 탐방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업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지다가 보니까 회사가 좀 홍보도 좀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것 같고요. 뭐 주주들을 위해서 주주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액면 분할도 있고 무상증자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열려 있습니다. 많이 의견을 듣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예전하고는 좀 스탠스가 훨씬 더 좀 적극적이 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전기차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이제 질문은 이걸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SK 이노베이션이 포드와 미국 내 전기 자동차 배터리셀을 생산하기 위해서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다고 이제 하는데 그러면 SK 관련 그 서플라이어 소위 말해서 그 서플라이 체인 뭐 들에게는 좀 호재로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배터리 내재화 얘기 나왔을 때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배터리를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국가가 중국하고 한국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미국이나 유럽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어떤 제휴를 하기는 좀 굉장히 껄끄럽죠. 그래서 한국이 앞으로 많은 완성차 업체들의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배터리 소재 부품 회사들은 지금 굉장히 앞으로 당분간은 이제 황금기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지금 입장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실적 시즌이 마무리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DI 동일이 상당히 좋은 실적을 가지고 나왔고 PR 멀티플로 봤을 때도 뭐 보통 다른 2차 전지 소재 업체의 3분의 1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SK 이노베이션 좀 말씀하셨는데 이 실적 시즌이 마무리된 이 시점에 또 주목할 만한 종목들이 커버하시는 것 중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TY 홀딩스라고 있습니다. 네.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건데요. 네네. TY 홀딩스가 사실은 올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연간 지배주 순이익이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 나올 거라고 봤었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TSK 코퍼레이션이라는 국내 1위의 폐기물 회사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 나오는 이익이 이제 대부분 다 이 회사의 이제 지배주 순이익으로 나올 거라고 봤었는데 1분기에만 지금 280억 넘는 지배주 순이익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올해 추정치가 한 800억에서 1000억 가까이 지배주 순이익이 나올 것 같고요. 그러면 PER 기준으로도 이제 10배 근처밖에 안 되는 이제 그런 회사인데요. TSK 코퍼레이션의 가치만 하더라도 2조가 훨씬 넘으니까 지금 TY 홀딩스의 주가가 매우 싼 국면인 것 같고요. 아직 지금 밑단에 있는 업체들, SBS 미디어 홀딩스와 TY 홀딩스의 이제 합병이라든지 이런 이제 마지막 절차들이 좀 남아 있어서 주가가 좀 탄력이 약합니다만 그거는 사실 정해져 있거든요. 연말 안에 다 끝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좀 저점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조만간 이제 코스피 200 편입 이제 종목들이 좀 바뀌잖아요. 네. 그래서 TY 홀딩스도 좀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니까 좀 잘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한미 정상회담을 마지막 질문으로 좀 네. 여쭙고 싶은데요. 그 전기차 배터리는 이제 뭐 아무래도 여러 가지 동맹 관계 안에서 뭐 좋은 얼라이언스가 이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서로 이제 협조를 하고 같이 투자를 하고 이런 것들. 반도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우리가 좀 포커스하고 있는 그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는 우리가 유럽의 뭐 베스타스랑 협의를 하고 대만과 일본에 수출을 하고 하는데 이런 그린 산업에서의 그 사실은 뭐 조인트 벤처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주 강력한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뭐 CS 윈드를 예를 들면 미국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아니면 미국에 있는 기존 공장을 인수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닥을 잡아 나오고 있고요. 국내 태양광 업체들도 사실은 미국에 추가적인 투자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부터는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모든 에너지 관련 정책들, 그린 정책들의 핵심이 고용이거든요. 자국 내에 고용을 확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려면 해외에 있는 업체들이 들어와서 투자해 주기를 굉장히 바라고요. 그렇게 해야지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국내 회사들이 그게 이제 중국 업체들과의 차별화 포인트고요. 우리 그린 산업들이 굉장히 전망이 밝은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린 산업 미국과의 협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체크했습니다. 오늘도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이사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